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앤이 생명을 구하다. Anne rescues Minnie May.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Lucy Maud Montgomery.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엔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큰 사건에는 언제나 작은 여파들이 뒤따른다. 캐나다 총리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정치 순방 일정에 넣는 결정은 초록지붕집에 사는 어린 앤의 운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상관이 있었다. 1월 어느 날 총리가 자신의 충실한 지지자들과 지지자는 아니어도 주지사를 보러 올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려고 샬럿타운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를 열었다. 에이번리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총리 편이어서 집회가 열리는 밤에 거의 모든 남자들과 꽤 많은 여자들이 40km나 떨어진 샬럿타운으로 갔다. 린드 부인도 그중 하나였다. 린드 부인은 정치에 무척 관심이 많았고 정치적으로는 총리의 반대편이었지만 자신이 빠진 정치 모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돌봐줄 남편 토마스를 대동하고 마릴라 커스버트와 함께 길을 나섰다. 마릴라도 내심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이번이 현직 총리를 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날까지 집은 앤과 매슈에게 맡기고 길을 나섰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이 대규모 정치 집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앤과 매슈도 초록지붕지 부엌에서 유쾌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구식 워털루 난로에서 밝은 불이 타올랐고 파르라니 하얀 서리 결정들이 창에서 반짝거렸다. 매슈는 소파에 앉아 농민의 지지자라는 잡지를 펼쳐놓고 꾸벅꾸벅 졸았고 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식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듯 했지만 자꾸만 시계 선반 위를 힐끔거렸다. 거기에는 그날 제인 앤드류스가 새로 빌려준 책이 놓여 있었다. 제인이 책을 읽는 동안 몇 번이나 손에 땀을 쥐었는지 모르며 멋진 말들도 많이 나온다고 장담한 터라 애는 얼른 책을 집어들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그건 곧 다음 날 길버트 블라이드의 승리를 의미했다. 애는 시계 선반을 등지고 앉아 책이 그 자리에 없다고 상상하려고 했었다. 아저씨도 학교 다닐 때 기하학을 배우셨어요? 글쎄다, 아니 배우지 않았어. 매슈가 깜짝 놀라 선잠에서 깨며 대답했다. 앤이 한숨을 쉬었다. 배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제 마음을 이해하셨을 텐데, 배우지 않으셨다면 공감 못하실 거예요. 기하학 때문에 제 인생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전 기하학을 정말 못해요, 아저씨. 매슈가 앤을 달랬다. 글쎄다, 난 모르겠구나. 난 내가 어떤 일이든 잘한다고 믿는다. 지난주에 카모디에 블레온의 가게에 갔을 때 필립스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넌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이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테디 필립스 선생님이 별로라는 사람들도 있고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도 있더라만 난 괜찮아 보이더구나. 매슈는 앤을 칭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괜찮은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앤은 투덜거렸다. 선생님이 기호만 바꿔 쓰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명제를 외워도 선생님이 칠판에 책이랑은 다른 기호를 쓰시니까 외운 걸 몽땅 헷갈리거든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농업을 배우는데 덕분에 길이 왜 빨간색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참 다행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랑 린다 아주머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린다 아주머니는 상황이 오타와처럼 굴러가면 캐나다가 엉망이 될 거라고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세요.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면서요. 아저씨는 어디에 투표하실 거예요? 보수당이지. 매슈가 곧바로 대답했다. 보수당에 투표하는 것은 매슈에게 종교와도 같은 문제였다. 앤이 단호히 말했다. 그럼 저도 아저씨를 따라 보수당 할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길
아니 학교 남자애들 몇 명은 자유당 편이거든요. 필립스 선생님도 자유당일 것 같아요. 프리시 앤드류스의 아버지가 자유당이거든요. 루비 길리스가 그러는데 남자가 구원할 때 종교는 여자의 엄마 쪽을 따르고 정치는 여자의 아빠 쪽을 따라야 한대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글쎄다, 난 잘 모르겠다. 아저씨도 구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아니 그런 적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구나. 매슈는 평생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저씨? 루비 길리스는 어른이 되면 남자친구를 여럿 두고 마음대로 조종해서 전부 자기한테 푹 빠지게 만들 거래요. 그렇지만 전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전 마음이 바른 사람 한 명이면 돼요. 루비 길리스는 언니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훤히 알아요. 린다 아주머니도 길리스 시댁 딸들은 남자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했대요. 필립스 선생님은 거의 매일 저녁 프리시 앤드류스를 만나러 가세요. 선생님은 프리시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러 가는 거라고 하시지만 미랜드 슬론도 퀸스를 준비하고 있는걸요. 게다가 미랜드 슬론은 프리시보다 머리가 나빠서 도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선생님은 미랜더에게는 한 번도 가지를 않으세요. 세상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저씨. 글쎄다, 나도 전부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단다. 매슈도 그 말에 동의했다. 아무튼 저는 공부를 마저 끝내야 해요. 공부를 다 할 때까지는 제인이 새로 빌려준 책을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아저씨.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았는데도 저기 책이 있다는 게 생생하게 보여요. 제인은 저 책을 읽고 엄청 울었대요. 전 눈물이 나는 책이 좋아요. 저 책을 잼이 든 거실 벽장에 넣고 열쇠로 잠가야겠어요. 열쇠는 아저씨를 드릴게요. 아저씨, 절대로 제게 열쇠를 주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다 할 때까지요. 무릎 꿇고 사정해도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냥 유혹을 이겨내는 게 그럴듯하고 좋지만 열쇠가 없어야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쉽잖아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러셀 사과를 좀 가져올까요, 아저씨? 드실래요? 글쎄다, 잘 모르겠지만 먹어보자꾸나. 매슈는 러셀 사과를 먹지 않지만 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앤이 한 접시 가득 사과를 담아 기분 좋게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 밖에서 얼어붙은 판자 위를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부엌문이 획 열리면서 머리에 숄만 대충 두른 다이아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애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촛불과 쟁반을 떨어뜨렸고 쟁반과 초와 사과는 사다리 밑으로 요란하게 굴러 떨어졌다. 다음날 마릴라가 지하실 바닥에 끈적하게 녹아내린 기름 속에 박혀있는 쟁반과 초와 사과를 찾아냈고 그것들을 주워 담으며 집에 불이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앤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다이아나,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푸신 거야? 아, 앤, 미니메이가 많이 아파. 후두염이래. 메리조가 그랬어. 엄마랑 아빠는 샬롯타운에 가셔서 의사를 부르러 갈 사람이 없어. 미니메이는 너무 아파 보이는데 메리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 아, 앤, 나 너무 무서워. 다이아나가 벌벌 떨며 애원했다. 매슈는 아무 말 없이 모자와 외투를 챙겨들고 다이아나를 지나쳐 어두운 뜰로 나갔다. 매슈 아저씨는 마차를 타고 카모디에 의사를 부르러 가신 거야. 말씀 안 하셔도 난 알아. 매슈 아저씨와 난 마음이 잘 통해서 아저씨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아저씨 생각을 알 수 있어. 앤이 모자와 재킷을 허겁지겁 걸치며 말했다. 카모디에 가도 의사는 없을 거야. 블레어 선생님도 샬롯타운에 가셨고 아마 스펜서 선생님도 가셨을 거야. 메리조는 후두염에 걸린 사람은 본 적도 없대고 린다 아주머니도 안 계셔. 아, 앤. 다이아나가 흐느꼈다. 울지마, 다이아나. 후두염이라면 내가 잘 알아. 해먼드 아주머니네 새 쌍둥이가 있었다고 말했지? 새 쌍둥이를 돌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어 있어. 그 애들도 돌아가면서 후두염을 알았거든.
너희 집엔 없을지 모르니까 토근집을 가져올게. 기다려. 자, 이제 가자. 토근집은 땀을 내고 가래를 없애는 약효를 가진 식물이다. 애는 씩씩하게 말하며 다이아나를 달랬다.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서둘러 집을 나와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얼어붙은 들판을 가로질렀다. 숲속 지름길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갈 수가 없었다. 애는 진심으로 미니메이가 걱정되면서도 이 낭만적인 상황을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친구와 이 낭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서리가 내린 맑고 추운 밤이었다. 눈 쌓인 비탈만이 온통 새까만 어둠 속에서 하얀 은빛이었고 고요한 들판 위에서 커다란 별들이 반짝였다. 나뭇가지 눈가루가 흩뿌려진 뾰족뾰족한 전나무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곳곳에 솟아 있었고 바람은 휙휙 휘파람을 불며 전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간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마음의 친구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 애는 참으로 기뻤다. 3살배기 미니메이는 정말 많이 아팠다. 열에 들떠 잠들지 못하고 부엌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크리크 출신의 통통하고 얼굴이 넓적한 프랑스 소녀 메리조는 베리 부인이 집을 비운 동안 아이들 돌보기는 했지만 너무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애는 신속하고 능숙하게 일을 시작했다. 미니메이는 후디염이 맞아. 지금 상태가 꽤 안 좋지만 난 더 나쁜 경우도 봤어. 우선 더운 물이 많이 필요해. 이런 다이애나, 주전자에 물이 한 컵 정도밖에 없어? 자, 내가 물을 가득 채웠으니까 메리조, 난로에 장작 좀 넣어줘요.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만 생각했어도 이런 일은 미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미니메이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힐 거니까 다이아나, 넌 부드러운 천을 찾아봐. 난 일단 미니메이한테 토근즙을 먹일게. 미니메이는 토근즙을 순순히 먹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새 쌍둥이를 돌본 앤에게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불안한 긴 밤을 보내며 앤은 몇 번이고 아이에게 약을 떠먹였고 앤과 다이애나는 힘들어하는 미니메이 곁을 참을성 있게 지키며 아이를 돌봤다. 메리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난로에 불을 지피면서 후두염에 걸린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데웠다. 매슈가 의사와 함께 온 시각은 새벽 3시였다. 스펜서 베일까지 가서야 의사 한 명을 간신히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은 지나간 뒤였다. 미니메이는 상태가 훨씬 좋아져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앤이 의사에게 설명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포기할 뻔했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니 해먼드 아주머니네 막내 쌍둥이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숨이 막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 병의 토근즙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였어요. 다이아나나 메리조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한 입을 먹이면서 제 마음을 달래느라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봐 두려워라고요. 그런데 3분쯤 지나니까 미니메이가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어내더니 좋아졌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선생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심정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 나도 알지.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앤을 쳐다봤다. 하지만 나중에 베리 부인에게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거스버트 씨 댁에 있는 빨강머리 여자아이가 굉장히 영리하더군요. 정말이지 그 애가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뻔했거든요. 나이답지 않게 놀랄 만큼 침착하고 재주 있는 아이예요. 아이가 내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런 눈빛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애는 하얗게 서리가 내린 아름다운 겨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잠을 못 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멀리 뻗은 하얀 들판을 지나고 동화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단풍나무 터널을 따라
연인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피곤함도 잊은 채 매슈에게 제잘거렸다. 아, 매슈 아저씨 정말 근사한 아침이죠? 마치 하나님이 상상한 모습 그대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혼자 즐기려고 말이에요. 저 나무들은 꼭 제가 불러서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얀 소리가 있는 세상에 살아서 정말 기뻐요. 해먼드 아주머니가 새 쌍둥이나 낳은 건 결국 참 잘된 일이었어요. 그 쌍둥이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미니메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해먼드 아주머니가 새 쌍둥이를 낳으셨다고 투덜거렸던 게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아저씨 너무 졸려요. 오늘은 학교에 못 가겠어요. 눈이 막 감기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 저도 참 둔하죠? 그래도 집에 있긴 싫어요. 그럼 다른 아이가 반에서 1등을 차지할 테고 그걸 따라잡긴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힘들면 힘들수록 따라잡을 때 만족감도 그만큼 크지만요. 그렇죠? 글쎄다. 난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얼른 침대에 가서 푹 자렴. 집안일은 내가 하마. 매슈가 앤의 작고 하얀 얼굴과 눈 밑에 검게 내려온 그림자를 보며 말했다. 앤은 매슈의 말대로 침대로 가서 오래도록 깊이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눈 위에 장밋빛이 물드는 오후였다. 앤이 부엌에 내려가자 그 사이에 집에 돌아온 마릴라가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마릴라를 보자마자 앤이 외쳤다. 총리는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머니? 글쎄다. 얼굴만 봐서는 총리처럼 보이지 않더구나. 어떻게 코가 그렇게 생겼는지. 하지만 연설은 잘하더구나. 내가 보스낭인 게 자랑스러웠어. 물론 린두 부인은 자유당 쪽이라 총리한테는 도움될 게 없었지. 내일 점심은 5분 안에 있으니 앤, 벽장에서 파란 자두잼을 가져다가 같이 먹든지 하려무나. 배도 고프겠구나. 오라버니에게서 지난밤 이야기는 들었다.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서 운이 좋았어. 나라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나도 후두염 환자는 본 적이 없거든. 자, 점심을 다 먹기 전엔 아무 말도 마라. 얼굴을 보아하니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모양인데 조금만 참아라. 마릴라는 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중으로 미루었다. 지금 말했다가는 너무 흥분해서 배고픔이나 점심 같은 중요한 문제를 싹 잊어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앤이 파란 자두잼을 비우고 나서야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아까 오후에 베리 부인이 다녀갔단다. 너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자고 있어서 안 깨웠단다. 내가 미니메이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포도주 사건 때 내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몹시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이제는 내가 일부러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잘 안다고. 자기를 용서하고 다이애나와 다시 좋은 친구로 지내달라고 했단다. 가고 싶거든 오늘 저녁에 다녀오거라. 다이애나는 어젯밤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밖에 나오질 못한다는구나. 저런 앤셜리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마릴라는 주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앤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표정과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다. 얼굴이 마치 불꽃처럼 환하게 빛났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가도 돼요? 설거지는 나중에 할게요. 다녀와서 할게요. 이렇게 가슴 벅찬 순간에 설거지처럼 낭만적이지 않은 일은 못하겠어요. 아무렴 대고 말고 어서 가거라, 앤셜리. 제정신이냐? 당장 와서 뭐라도 걸치고 가야지. 바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모자도 쓰지 않고 외투도 없이 갔네. 머리카락 휘날리며 과수원을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것 좀 봐. 감기라도 호되게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애는 눈 덮인 들판을 지나 자줏빛 겨울 노을을 맞으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얗게 눈 내린 대지와 어두운 가문비 나무 협곡 너머 저녁 하늘은 은은한 금빛과 영묘한 장밋빛으로 물들었고 저 멀리 남서쪽 하늘에는 샛별이 진주처럼 반짝이며 아른거렸다.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요정의 종소리처럼 차가운 대기를 뚫고 날아왔다. 하지만 그런 소리들도 앤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만큼 달콤하지는 못했다.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 앞에 서 있는 저는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머리가 빨간색이어도요. 지금만큼은 빨강머리도 상관없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제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 베리 아주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일부러 다이아나를 취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망각의 장막으로 덮어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품위 있게 말 잘했죠? 아주머니? 제가 원수를 은혜로 갚아 베리 아주머니를 부끄럽게 만든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랑 즐거운 오후를 보냈어요. 다이애나가 카모디의 숙모에게 배운 덩쿨무늬 뜨개질법을 보여줬어요. 이 뜨개질법을 아는 사람은 에이번리에서 우리 둘뿐이래요. 우린 이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기로 엄숙히 약속했어요. 다이아나는 장미 화관 그림에 시도 한 구절 적힌 예쁜 카드도 주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실이에요, 아주머니. 우린 학교에서도 다시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필립스 선생님께 부탁할 거예요. 거티파이는 미니 앤드류스랑 앉으면 되니까요. 우린 우아하게 차도 마셨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제일 좋은 찻잔을 꺼내신 거예요. 아주머니, 꼭 제가 진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제일 좋은 찻잔을 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과일 케이크하고 파운드 케이크랑 도넛도 먹고 잼도 2종류나 먹었어요. 그러고는 베리 아주머니가 제게 차를 더 마실 건지 물으시더니 여보, 앤에게 비스킷 좀 건너주실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이 근사한 일일 거예요. 어른처럼 대접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 보면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아무튼 제가 어른이 되면 여자아이들을 늘 어른처럼 대해줄 거예요. 아이들이 과장되게 말해도 절대 웃지 않을 거고요. 제가 슬픈 일을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차를 마신 뒤에 다이아나랑 저는 사탕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지는 못했어요. 다이아나나 저나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이아나가 제게 사탕을 저으라고 하고는 접시에 버터를 발랐는데 제가 젓는 걸 깜빡해서 태워버렸거든요. 그러고는 접시를 받침에 올려놓고 식히고 있는데 고양이가 그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탕을 만드는 건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올 때 베리 아주머니가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다이아나는 창 앞에 서서 제가 연인의 오솔길로 내려가는 내내 입맞춤을 날려줬어요. 아주머니, 오늘 밤은 기도가 무척 하고 싶어요.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새로운 기도를 떠올려야겠어요. 앤이 단호히 말했다. 잘 들었나요? 앤이 정말 대견스럽네요.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